안녕하세요. 자수하는 영씨입니다. 혹시 일상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고 발전도 없는 것 같고 커리어는 그닥 쌓이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직장인으로서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퇴사 그리고 창업. 특히 요즘 공방과 핸드메이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는데요. 월 1000만원 벌기라는 유튜브 썸네일로 왠지 혹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퇴사 후에 나만의 일로 커리어를 쌓으면서 공방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부로 공방 창업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공방 그리고 핸드메이드 창업의 불편한 진실을 몇 가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아하게 공유하면서 돈도 벌고 싶은 분들에게 공방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3가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다 들으시면 다시 한 번 더 창업을 결심하기 전에 좀 더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점, 수익의 불안정성. 네, 이거는 굳이 공방 아니더라도 대부분 자영업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일 텐데요. 회사에 소속되면 공휴일과 주말을 모두 쉬고 심지어 내가 아파서 하루 이틀 더 쉬더라도 월급은 나옵니다. 하지만 공방은 매달 정해진 월급이 없죠. 그리고 매출 격차도 굉장히 커요. 적게 나온 달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나오는 달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이달에 700을 벌었는데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방이 나의 주 수입원이 되는 경우, 특히나 내 수입으로 내가 온전히 나를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공방 창업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공예 분야, 예를 들면 가죽공예나 금속공예 등을 배워서, 예를 들어서 창업이나 전문가 과정 같은 게 많으니까 이런 걸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 과정을 수료를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력은 어느 정도 쌓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공방을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창업 비용은 점포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비용, 집기 비용, 정말 적게 잡아도 1000만 원 이상은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이상도 훌쩍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픈을 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내 제품이 잘 팔리지 않고 클래스 문의도 적어요. 그러면 월세만 겨우 낼 정도고, 인건비, 그러니까 내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꾸역꾸역 이어가자니 수입이 정말 거의 없고, 그렇다고 접자니 창업하는 데 든 비용 손해가 너무 크겠죠. 그래서 정말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공예를 잘하고 숙련되었다고 해서 그게 창업으로 이어지는 건 정말 말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분야 공예를 잘하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창업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이 워낙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SNS로 본인이 하고 계신 작품을 홍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인스타그램도 좋고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도 좋습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것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고 그게 구매 문의로 이어지고 또 수업은 하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때 창업하셔도 늦지 않아요. 오프라인 공방을 말이죠. 그리고 그게 심지어 그래도 이게 좀 들어온다, 문의라든지 판매가 이제 들어온다는 게 증명이 되어도 막상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할 때 그게 굉장히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안정성을 감내하셔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2번째, 쉴 시간이 없습니다. 공방을 이제 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유가 좀 시간이 여유로워 보여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저한테 선생님은 수업하시고 수업 없는 날은 개인 작업하시고 좀 여유로워 보여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원하는 대로 짤 수 있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거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처럼 수업을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정도 한다라고 치면 수업 있는 날에만 오픈하고 수업하는 시간 빼고 내 작업 조금 하다가 약간 그렇게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공방을 취미로 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 주 수입원이 공방이 아니라면 여기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주 2, 3일만 일하고 일하는 시간도 하루에 3, 4시간?
그 정도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약간의 돈을 벌려고 오프라인 공간을 여는 건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20대 때부터 공방을 운영을 했고,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고요. 저는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됐거든요. 저는 이제 원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월세도 내야 됐고,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사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축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정 부분 이상 벌지 않으면 바로 다음 달 생활하는데 이제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절실했어요. 그래서 공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았었거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초창기 이제 오프라인 공간 운영하면서 1년 정도는 주 6일을 일을 했었고, 완전 초반에는 7일 다 일을 한 적도 있어요. 회사에 나가면 일주일에 이틀은 쉬잖아요. 그런데 공방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이틀 쉰다? 물론 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쉰 적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안해요. 쉬면은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나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공방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그들은 이제 제가 쉴 때 제품 하나 더 만들고 그만큼 더 홍보해서 더 많은 수입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쉬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방도 그래요. 그리고 주말은 특히 직장인분들 수요가 많아요. 아무래도 평일은 퇴근하고 들으시는 수도 있겠지만 칼퇴하시는 거 아닌 이상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은데, 그래서 토, 일을 편하게 쉴 수가 없죠. 저는 출산하기 전에는 주말은 거의 이제 일을 많이 했고요. 신혼여행 빼고는 저는 길게 여행 간 적도 없어요. 제가 시간을 비운 만큼 판매량도 줄고 수업 문의도 줄고, 그리고 그게 이제 수입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토일 일하고 이제 월요일만 하루 쉬다가 나중에는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밥을 이제 챙겨 먹기도 힘들고, 왜냐면 수업하는 시간이 항상 점심 저녁에 걸려요. 예를 들어 저는 11시에서 1시까지니까 점심시간 걸리고 7시부터 9시까지니까 저녁 시간에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방에서 챙겨 먹기도 힘들고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이틀 쉬는 걸로 안정화됐을 때 바꾸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도 1월 쉬는데 일요일날 수업 안 되나요? 라고 문의가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몸을 생각해서 쉬었습니다. 평일에 쉬니까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주말이 사람이 많고 평일에 한가롭게 쉬는 게 좋지 않냐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남들 쉴 때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평일에 쉬면 문제가 지인이나 친구 만나기 힘들어요. 주말에 경조사 하는 거 갈 수 없고요. 모임 하는 거 가기 쉽지 않습니다. 평일에 쉬는 친구가 없지 않는 한 사람 만나기도 당연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좁아지고요. 카페 하시는 분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나를 가두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공방 같은 경우도 제대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운영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쉬고 싶다고 해서 한 달에 1, 2주 쉬거나 그런다면 결국 영원히 쉬게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 이거는 두 번째 시간 부족이랑도 연결돼 있기도 한데요. 공방을 창업하면 일정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혼자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재료 사고, 작품 만들고, 수업하고, 상품 업로드하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SNS 업로드하고, 세금 신고하고, 공방 청소하고, 이거 다 내가 해야 돼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아서 스케줄을 당연히 이제 관리하셔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하면 그렇죠. 또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제품 업로드, 사진이나 영상 촬영, SNS 업로드 같은 마케팅 홍보랑 관련된 부분은 소홀히 할 경우 바로 다음 달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멀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재봉틀은 잘 하는데 사진을 못 찍는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시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마스터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제 브랜드 창업 안 했으면 SNS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홍보적인 측면 때문에 당연히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다 하고 있는 게 크니까요. 사진은 저 보정 수업하는 거 오프라인 수업으로도 들은 적 있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유튜브가 발달이 돼 있어서 무료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영상 편집은 프리미어로 하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컷 자르는 거밖에 못했거든요. 자르고 붙이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뭐 배경음악 넣기, 효과 주기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유튜브에서 다 이제 뭐 배경음 넣기 이렇게 검색해서 실제로 적용하면서 배웠어요. 뭐 영상 편집 학원을 다니시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배웠고요. 근데 나 이런 것들을 다 잘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잘하는 지인분들에게 배우시거나 뭐 부탁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을 쓰면 다 비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많아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단점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세상에 쉬운 일 없죠. 다 힘들죠. 그런데 공방을 하는 게 유독 여유롭고 조금 상대적으로 편해 보이는 측면이 강해서 저는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프라인 공방 창업하는데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이제 1000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 돈 정말 소중하고 혹시나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은 날리면은 그 복구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윳돈이 있어도 많이 숙고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럼 왜 계속 하고 있니?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10년 넘게 지금 경력이 다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는 다른 데로 뭐 일을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공방 핸드메이드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뭐 소잉이나 프랑스 자수랑 관련된 이야기들 또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욱 꾸준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